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SK바이오팜 언제 팔아야 할지 한번 개인적으로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예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예상이 항상 맞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 기준 없이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5,000명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구독자 좀 빨리 늘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제일모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제일모직은 이제 SK바이오팜이 공모를 하기 전에 가장 역대 최고로 공모를 위해서 자금이 몰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시다시피 그런 대기업 계열사로서 바이오 회사로 최근에 상장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모두 아시다시피 착한 공모가로 기관하고 개인 할 거 없이 SK바이오팜이 엄청난 청약 대박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제일모직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자금이 30조 이상이 모였었죠. 그래서 지난 기사도 한번 보시면은 SK가 우수한 신약 개발 능력에도 이미 판매 허가를 받은 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기업 가치로 상장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기관들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냐면 SK바이오팜 기업 가치가 3조 8천억인데 지금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업계에서 전부터 5조에서 6조, 그리고 사실은 최근 분위기를 봐서는 좀 더 오버해도 사실은 청약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SK가 이제 예전에 SK 루브리컨츠로 이제 수요가 부진했던 옛날 기억이 있어서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 욕심을 좀 덜 부렸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에서 밴드 상단이 49,000원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그거보다도 더 올리거나 공모 물량을 늘려도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300대 1 이상 넘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거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어차피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가 이렇게 판단을 잘 했더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835대 1을 기록했고 그 중에 저는 이제 놀란 게 상장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무 보유를 확약한 수량이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 빼고 81%는 이게 상장을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이게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도 지금 투자자들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16년 여기 잠깐 나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왜 제일모직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상이 다른 게 공모가를 너무 높게 잡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45대 1에 그쳤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모주는 그날 일반 주식처럼 30% 상승 이런 거가 이제 똑같이 적용은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초가가 공모가에서 최대 2배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동시효과로 정해지는데 보통은 시초가가 조금 이제 인기 있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형성됩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2배, 그러니까 최대로 높은 상태에서 시초가 결정됐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도 낮은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오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의 상장 당일의 시초가 형성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것 때문에 NH투자증권도 대박 났고요.
제 주변에도 요 SK 바이오팜 이거 청약 때문에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줬거든요. 돈 있는 친구들. 괜히 알려줬나 봐요. 알려줘가지고 제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청약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왜냐면 NH는 당일날 그 계좌를 만들면 청약을 못하게 해놨어요. 한국투자증권은 당일에 만들어도 청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많이 지금 계좌 만들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으로 다 청약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뭐 얼마 못 받았죠. 저도 뭐 6주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한 뭐 2, 30만 원, 뭐 3, 4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쨌든 고가에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뭐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옛날 그 제일모직하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제일모직은 이게 조금 차트로 얘기하기가 힘든 게 아시다시피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되는 바람에 우선 이 제일모직 상장 첫날 흥행 대박을 좀 나온 기사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제일모직은 그 공모했던 공모가 2014년에 공모가 대비 상장일에 113%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날 2배 이상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에 일단 시초가가 2배로 높게 형성이 됐고요. 2배로 높게 형성된 다음에 그 등락을 거듭했어요.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장 초반에 그 2배 높은 시초가에서 6.4%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6.6% 오른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한 사람들은 2배 이상 수익을 얻은 거죠. 여기 보시면 시초가 공모가의 2배, 즉 시초 형성 가능한 범위에 90에서 200%의 최상단인 10만 6천 원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를 보유한 투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거죠. 2배 먹었으니까 됐다. 라니까 장 초반 6.4%까지 급락한 99,2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 이거를 봤을 때 그 그냥 제가 마음대로 뭐 제가 뭐 어차피 바이오팜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붐업한다고 해서 뭐 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지금 SK 바이오팜하고 제일모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종목에 지금 사람들이 더 매수세가 몰릴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일모직보다 지금 공모도 SK팜에 더 많이 몰렸고 지금 바이오주라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증시 분위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제일모직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은 매수세가 몰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도 청약 못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청약에서 이제 환급받은 돈으로 이 지금 SK바이오팜 상장일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일모직보다 더 자금이 몰린, 더 적은 자금을 공모했는데도 더 많은 자금이 몰렸던 이 SK바이오팜의 상장 첫날 주가는 7월 2일에 시초가가 제일모직도 2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SK바이오팜도 2배 가까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단인 2배로 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혹시 뭐 2배로 시작을 못 하더라도 그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시초가는 높게 형성될 거라는 게 이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모직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단은 수익을 확정짓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주식담보대출이든 여러 가지 자금을 끌어모아서 막 진짜 맥스로 그 청약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뭐 그냥 어쨌든 그날 난 모르겠고 그냥 청산할래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 어쨌든 간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날 2배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날 주가도 상승으로 충분히 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보다 매수세가 덜 몰렸던 제일모직도 2배로 몰렸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모값이 113% 이상은 우리 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둘째 날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둘째 날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모직도 시초가가 2배로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 날에도 7%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그 공모했던 분들은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이때는 그 190 몇 대 1로 이 지금 SK바이오팜보다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더 수익률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모직이 뭐 바이오주 뭐 이렇게 성장주는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핫했냐면은 이때는 제일모직이 지분가치상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삼성의 지주회사가 된다, 막 이런 소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실 제일모직 막 20만 원 간다, 막 이런 소문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제일모직 한 5만 원 남짓했던 공모가였던 제일모직이 얼마까지 올랐냐? 결국에는 14만 5천 원까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상장 나흘 만에 13만 3천 원, 그리고 장중에는 12만 7천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3일 정도는 계속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81만 원까지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모가가 얼마였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요 차트에서 쫙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을 하신 거를 볼 수 있는데 2016년 11월에 상장을 했을 때 이때 시가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13만 6천 원이 공모가였습니다. 13만 6천 원이 공모가였고 시가가 공모가보다 소폭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락을 거듭했으나 그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 긴 이제 양봉이 나왔죠. 그 저가는 12만 5,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아마 공모하셨던 분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모 힘들게 했는데 상장 첫날 손실까지 본 거 아니에요, 장중에. 그때 이제 털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역시 바이오주 삼성답게 공모 첫날은 이랬으나 둘째 날 상한가 갔죠. 29.51%. 29.51%로 고가는 이제 상한가 수준까지 갔고요. 대신에 이제 종가는 12.15%로 마감했습니다. 12.15%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날 또 8.67%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비록 긴 음봉이 뜨긴 했지만 시가 자체는 1.99% 높은 상태로 시작을 했고 3.42%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생각해 보시면 13만 5천 원에서 뭐 시가까지만 치더라도 한 18만 원 돈, 17만 9천 원까지 대략 4만 4천 원 정도 올랐네요. 4만 4천 원 정도 올랐으니까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거의 상한가 같죠. 이때 팔았으면 더 고가에 팔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제일모직처럼 초반에 한 3일 정도 강세를 많이 보였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상승 후에 다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바이오주 이슈와 함께 이렇게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53조입니다. 53조. 아까 지금 SK바이오팜은 3조 6천억이었나요? 그렇죠. 상장날 2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7조, 8조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직 시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똑같은 아직 그 선상에서 새로 시작하는 회사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요 정도 규모까지 지금 커져 있다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팔아야 되냐? 저도 사실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제일모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대부분 갖고 있는 주식이 소량으로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소량 가지고 계신 거를 굳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인데요. 이런 뭐 예를 들면 초반에 좀 오르다가 조정을 뭐 받았다가 뭐 결국엔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이오주니까 나는 이거 없는 셈 치고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져가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뭐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면 저희가 뭐 1, 2천만 원 지금 청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그냥 방법일 것 같고요. 그냥 저같이 그냥 그런 약간 조금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모했던 경험을 보면 어쨌든 초반에는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첫날은 안 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도 관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셋째 날 정도에 팔던지, 둘째 날 혹시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상한가 가까운 값이 나온다 라고 하면 둘째 날 팔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셋째 날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모직처럼 시초 첫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둘째 날, 셋째 날 역시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오랜만에 좀 높은 수익률 구경을 하고 싶은 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라도 조금, 뭐 돈은 못 벌더라도 기분이라도 좀 좋게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일단은 셋째 날에 최고가에 팔고, 그 다음에 또 저가에 좀 많은 물량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보통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예상했던 거랑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나름의 주식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본인 각자의 그냥 전망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틀리면 이렇게 틀리는구나 하면서 좀 재미로 이렇게 좀 어차피 수익권이실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7월 2일 상장일에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혹시 청약 못하신 분들 계시면 뭐 조정 줄 때나 아니면 장중에 많이 흔들리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좀 싼 가격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너무 욕심부리다 고가에는 좀 너무 많은 물량 이렇게 태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결국에는 수익 받겠지만 이때 최고가에 이제 물린 사람들은 꽤 많은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그때 또 털리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은 물량, 마음이 조급해서 너무 많은 물량을 고가에 태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